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세상이 지금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가게 되면 국민의 의식도 거기 걸맞게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정치를 보면 과거의 조선시대 때 왕이 백성을 대하던 것과 비슷한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시혜에 의해서 뭔 특별한 배려나 혜택을 주겠다. 나는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되면 너네들한테 뭐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내지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대통령은 화끈하게 질러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나라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지금 되지요. 차베스가 맨날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선동을 해대면서 뭐 해줄게 했다가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그 쫄뱅이 마두로 역시 지금 그러면서 나라를 통치해가고 있잖아요.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갔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나라 꼬라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망해가는데 누가 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희망이 없지요. 자, 조선시대 때 왕들이 그랬습니다. 흉년이 왔으니까 내가 절을 몇 번 하고 국민들한테 소 한 마리 풀어가지고 그래서 국 끓여 먹어라. 고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세금을 갖다가 좀 깎아줄게. 공물을 갖다가 이번에는 줄여줄게. 흉년이 들었으니까 병력세를 줄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시혜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선시대 같은 나라에서는 이 세금을 깎아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똑같이 행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보면 소상공인 대회에서 윤석열이 가서 한 말이 소상공인의 저리융자를 사조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미 나는 소상공인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8천억을 환수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고 면제시켜 줬다. 자, 그 다음에 당신들 냉난방기가 6만 400대를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연중에 국민들한테 소비 축제를 항상 열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상품권 할인 행사를 갖다가 계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소상공인들이야 박수를 치겠지요. 저리융자 사조를 해주고 냉난방기 교체시켜주고 연중 소비축제를 해주고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를 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당신들이 많이 받아간 코로나 지원금 8천억도 안 받겠다. 8,500억이죠 정확하게요. 자, 한 방에 뭐 4조 8,500억을 풀고 거기에다가 냉난방기 6만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질르면 그것이 그대로 그냥 법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이 또 만만찮은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자 3조를 갖다가 민간 합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자를 감면시켜 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청년 3만 원짜리 패스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주자.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 1년 한시 임시 소비세 공제를 해주자. 지역 화폐 예산을 정액시키고 계속 사업화해 가겠다. 막 지릅니다. 자, 이재명이가 저렇게 질러대는 거나 윤석열이가 저렇게 질러대는 게 지돈입니까? 지돈 아니죠. 자, 국가가 국민들한테 어떤 뭘 해주겠다 할 때 특정 계층이나 특수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부채 감면도 마찬가지죠. 자, 집 산다고 돈 빌려간 사람이나 생활비가 없어서 한마디로 생활자금 빌려간 사람이나 소상공인이 소상공업 한다고 빌려간 돈이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운영한다고 빌려간 돈이나 빚은 똑같은 빚이지요. 어떤 빚은 그걸 감면시켜주고 이자 상한을 유예시켜주고 탕감을 시켜주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빚을 갖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낸다라는 것은 그걸 갚겠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업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갚기 어려운 상황인 줄 알면서도 빌린 만큼 더 빌려서 나중에 못 갚으면 정부가 탕감시켜 주겠지. 안 되면 파산 회생 신청이라고 하고 일부라도 갚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고 빚내서 사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다 국민이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다 똑같은 돈입니다. 뭐 장사한다고 빌렸으면 거기에 양심이 더 있는 거고 생활한다고 빌렸으면 양심이 덜 없는 겁니까? 똑같아요. 기업한다고 돈 빌렸으면 뭐 그건 애국자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돈이든 빌린 거는 똑같이 빌린 돈이고 똑같이 빌린 돈은 똑같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나쁜 정치인이 뭐 해줄게 하는 겁니다. 너네들한테 이자를 갖다가 아주 낮게 해줄게. 또 더 나아가서 저리 자금을 얼마를 내줄게. 자, 그거 결국 돈 빌려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그 돈 빌려준다라는 거. 지금 이런 판에 소상공인들한테 몇 조씩 투입해봤자 그것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자, 정치하는 사람이요. 자기 한마디에 따라서 은행에 팔을 비틀어서 이자를 낮추고, 예? 정치하는 사람이 그냥 3조 원씩이나 이자를 감면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은행이 이 약탈적으로 이자를 받는다. 실제 은행이 이 이자 장사를 해가지고 떼돈을 번다라는 거 하고, 떼돈을 버니까 이놈들은 털어가지고 좀 내놓게 하고, 이자도 낮추게 하고, 그리고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 빚을 탕감하는데 은행에서 돈 얼마 내놔라고 또 쪼우자는 거 하고, 이런 게 같은 겁니까? 은행이 약탈적인 이자를 받으면 그 약탈적 이자가 되지 않는 적정한 이자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고, 자, 은행이 약탈적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은행 팔을 비틀어서 돈 내놔라 해서 그래서 빚 떼먹은 사람들 갚는 데다가 쓰는 게 옳은 겁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은행 이자를 지 한마디에 따라서 낮추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돈 많이 버는 쪽에서는 돈 떼먹는 사람을 위해서 돈 좀 내놔서 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아주 쉽게 말을 합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모두가 똑같은 이익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요. 그래서 원가 주택이라 하면 그 상대방이 뭐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개인이든 똑같이 원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사교육을 폐지시키면 상대방이 재벌이라도 사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도 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원칙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지, 모여서 소상공인들 모여서 대회한다고 하고 정치인 불러가 대통령 야당 대표 불러가지고 연설 한마디 해라, 우리한테 선물 보따리 얼마 갖고 왔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앞에서 저리 자금을 갖다가 몇 조를 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옳은 겁니까? 이제 국민의 도덕성이나 양심도요, 자본주의의 원칙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모여야 떼거지로 막 예를 쓰고, 대선 후보 부르고 대통령 부르면 그 앞에 가서 농민들한테는 뭐 해줄게, 어민들한테는 뭐 해줄게, 자영업자한테는 뭐 해줄게, 중소기업한테는 뭐 해줄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돈을 빌려갔으면 그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따라 갚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갚지 못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런 모든 자본주의 원칙을요, 스스로 정치인들이 깨트려버리고 탕감시켜 주겠지, 털어주겠지, 일부만 갚으면 되겠지, 안 갚으면 어쩔 건데, 떼먹으면 그만이지, 파산 해성 신청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그걸 갚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일들이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업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 돈을 떼먹어도 되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이면 갚지 말고 거기서 써도 뱄어야죠. 문 닫았어야지요. 누가 그걸 자영업 유지시켜 간다고 국가의 애국자라 했습니까? 자영업 문 안 닫고 유지하면 그게 국가에 애국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너무 많은 이런 자의적 시혜와 그리고
시혜를 가장한 파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칙은요, 정해지면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자는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못 갚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갚는 사람은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이자 감면, 탕감, 절이, 융자,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고, 투구하면 현금 지원이 행해지고 있고, 자, 그래서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내는 돈입니까? 이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이 반도 안 되잖아요. 저는 많이 벌든 작게 내든 세금은 다 내야 되고, 저는 빈곤층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내고 국가에서 받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는 아예 국가에 태어날 때부터 돈 타서 먹게 돼 있다라는 그런 사고가 고질화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한마디로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다 국가로부터 어떻게 돈을 빼먹을 건가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피부양자니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료보험을 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온갖 편법들이 난무하면서 의료보험 내지 않는 사람이 숱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료보험 한 푼 안 내면서 어마어마한 의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면서 이제는 뒤늦게서 찾아내가지고 전부 피부양자 없다, 다 의료보험 가입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상당수가 머리를 써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안 내고 빼먹고, 또 빌린 돈을 안 갚고, 정부의 그 각종 신용보증을 세워가지고 그걸 떼먹어서 대신 갚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에 9천억 가까운 전세 떼먹은 놈 돈을 정부가 갚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갚아주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나라에 정치인부터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올바른 국가의 기풍이 이루어지려면 정치하는 사람은 뭘 해줄게, 깎아줄게, 그리고 공짜로 줄게, 무슨 수당 줄게,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은 내가 뭘 하니까 우리한테는 뭘 해주라, 내가 뭘 하니까 우리한테 뭘 해주라,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선거 때마다 여기에 가서 뭐 놔줄게, 여기에 공항 만들어줄게, 다리 놔줄게, 도로 닦아줄게. 참으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국가 돈으로 하는 걸 갖다가 지가 마치 생색을 내듯이 국민 앞에 뭘 해주겠습니다, 뭘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나라는요, 재정이 거들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도 맨날 돈이 모자란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라가 망하는 길에는요, 정치인부터 국민까지 같이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We are